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발달기라고 봐도 되죠. 지구상의 인간 발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제목은 뭐였냐면요. 달에서의 생명 발달이에요. 제가 제목도 자꾸 체크해 드리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달에서의 생명 발달이고 지금은 지구상의 인간 발달이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인간이 탄생되는 생명의 원리를 조금 더 설명했다면 이거는 분리가 거의 다 되어서 인간이 주인공인 상태의 이야기를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죠. 제목 자체가 그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되죠. 지구상의 인간 발달. 그렇다고 해서 토성계, 태양계, 달기에서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원형적인 이치들의 상들은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거기서는 인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도 어디부터 보는 게 좋으냐라고 여기서 이제 인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태양계를 지나서 성의 분리가 일어난 그 정도부터 우리가 인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의 선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우리 과학물질 문명의 인식으로서는 적당하다라고 봐요. 저도. 그런 인식의 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동의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자 그러면 나는 언제나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나는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나는 언제나 있었다가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무슨 인종이며 무슨 불구름 솜사탕 같은 하느님이에요. 내가 있어야지 있지. 요게 전제긴 해요. 자, 지구상의 인간 발달. 앞에 설명에서는 이른바 지상의 인간의 본질인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어떻게 연속해서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었다. 달기까지만 해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물질체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형성돼 왔었어요. 또 새로운 체가 추가될 때마다 어떻게 이전의 체들이 나중에 형성된 체의 운반자와 도구가 되도록 변형되어야 하는지 서술했다. 상위 정신 존재들과 그 밑에 천사들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작업해줘서 계속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인격들이 들어가고 했죠. 이런 작업들. 인간의식의 발달도 이런 진보와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죠. 인간이든 지구든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이 천체 자체도 그렇게 발달하고 있고 지상의 인간이 물질체만을 보유한 한 그에게는 완전히 흐릿한 의식만 있다. 현대인이 꿈이 없는 수면 상태에 이미 사실상 무의식적인 의식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저 흐릿한 의식은 심지어 오늘날의 꿈이 없는 수면 상태와도 같지 않다. 토성기, 태양계 정도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건 꿈이 없는 상태보다도 극명한 이치적인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에테르체가 나타나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태양계 중심으로 봤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흐릿한 의식 상태 이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이전 상태, 태양기. 자, 근데 에테르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물질체적 입장에서는 태양기 때는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릿하지가 않겠죠. 흐릿하지만 완전 흐릿하지 않은 완전 암흑세계 같은 물질계가 아니라는 거죠. 에테르체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오늘날 꿈없는 잠을 잘 때와 같은 의식을 획득한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에테르체가 나타나도 꿈이 없는 잠잘 때 같은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완전 무의식, 의식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는 상태, 80, 90까지도 올라가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체의 형성과 더불어 이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 올라가죠. 아스트랄체 형성과 더불어 희미한 상의식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달기 의식으로 발전하면서 나오는 거였죠. 이 의식은 오늘날의 인간이 꿈을 꿀 때 자신의 의식이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지금 의식 상태인 지상의 의식 상태로 이제부터 기술할 것이다. 이제 지구상의 인간 발달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흘러와서 달계를 지나서 네 번째인 지금의 의식 상태부터 내가 기술해 보겠다라고 슈타이너가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말을 한 거죠. 이 의식 상태는 네 번째 대우주 시대, 곧 그보다 앞선 토성, 태양, 달의 시대를 잇는 지구 시대를 열면서 발전하게 되겠죠. 이제부터 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토성에서는 물질체, 태양에서는 에테르체, 달기에서는 아스트랄체, 체가 붙는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게 번역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아와 자아체와 우리 다르다. 존재와 존재자라고 만약에 붙이는 것은 물질로 떨어지면 내 존재자, 존재감, 감을 알고 있는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고 존재를 논할 때는 이거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존재를 논할 때는 존재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존재자가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서양 철학이 지금 이것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막 헷갈린 말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서양 철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무엇인가 거기다가 자자 붙이고 그럼 존재는 무엇인가 존재는 무엇인가 이 두 개 갖고 헷갈리니까 자 물질 체 에테르 체 아스트랄 체의 중심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체의 발달들을 보고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 2022년 21세기의 무주 세상에 열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물질 세상 안에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진흙을 빚어서 입김을 후하고 불 그 상태 체가 발전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제자적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부터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쪽으로 정확한 시선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나님 마음이지 감으로 깨닫고 영성받았다 성령받았다 그러면서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깨달은 사람들 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부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해라. 나는 다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끝인데 무슨 공부 그러면 죽비 가지고 진짜 답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죽비 가지고 죽통을 쳐야 돼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너무 갑갑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자, 토성에서 인간의 물질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당시 물질체는 아직 에테르체의 운반자가 될 수 없었다. 체의 발달기로 봤을 때는 물질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에테르체가 스물스물 준비해야지 서로가 운반자, 주체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형성돼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양이 운행하는 동안에 에테르체가 처음으로 추가가 되죠.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추가가 됐다 그럴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에테르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테르체라는 게 뭔데 추가가 됐다고 그럴까? 그냥 에테르체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명하지 않을까요? 에테르체가 뭔가 형성되었다, 스물스물. 근데 왜 추가가 되었다라고 할까? 여러분들 요리할 때 MSG 추가하죠? 이런 표현 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돼보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에테르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추가하듯이 재료 추가하듯이 여러분이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표현들을 알까 하냔 말이에요. 알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강의를 수십 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추가한다는 말 하나 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왜 자꾸 이런 걸 한 번씩 짚어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탁 하고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추가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슈타이너 선생님의 글들을 볼 때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선생님이 쓴 글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고선 통찰을 충분히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다 확장시켜도 돼요. 왜 그래요? 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거의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슈타이너 선생님의 글은. 감이 아니에요. 이게 장미 십자만에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전체적으로 그냥 꿰뚫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던 단어 오역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런 단어들에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왜 저런 표현을 썼지? 슈타이너 선생님이 그분이 뭘 깨달았길래 추가라는 말을 썼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저는 딱 이 말 들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저는 그냥 한 번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체를 처음으로 누가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추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와 동시에 연속되는 태양의 주기들 속에서 물질체는 에테르체의 운반자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에테르체가 물질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먼저 있던 물질체는 운반자가 될 수 있고 에테르체 자체는 물질체가 역으로 이쪽에서 열일할 수 있도록 변형되고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면서 발전하고 여기서 또 아스트랄체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또 그러겠죠. 일을 하겠죠. 달이 지나는 동안 아스트랄체가 추가가 되겠죠. 물질체와 에테르체는 발생 과정에 있는 아스트랄체 또한 아까처럼 운반자가 되고 도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다시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형되겠죠. 역할을 달리하고 각자의 위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러므로 달에서 인간은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로 구성된 존재가 되죠. 지금 이제 쭉 복귀해 보는 거예요. 에테르체를 통해서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첫 번째 감 같은 거를 알게 되죠. 아스트랄체를 통해서 노여움, 미움, 사람 등 감정을 가진 존재가 되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끝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자, 보시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잖아요. 아스트랄체가 있고 여기 자아체가 있잖아요. 자, 에테르체는 쾌불쾌래. 예를 들어서 쾌불쾌. 아스트랄체는 여기는 온갖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죠. 쾌불쾌 감정. 자, 체의 기준에서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감정 자체가 원형적인 것에서부터 분화되는 게 맞죠? 분화되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존재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혼 백신순으로 자명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을 통해서 혼을 만나고 에테르 백의 힘을 통해서 내 몸을 만들어 간다. 압축시켜서 응축시켜서 내가 나온다. 이 과정. 그러면 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쾌불쾌만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아스트랄체적인 존재예요. 아스트랄체적인 존재. 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원형적인 에테르체 쾌불쾌밖에 모르는 애한테 뭘 선물하는 거예요? 노여움, 미움, 사랑, 감정 가진 존재란다.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체가 발달하는 과정이 요 단계 와야지 내가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지혜의 신, 인격의 신, 불의 영들이 이런 작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찰의 통찰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나 둘 다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인간 존재의 다양한 구성체에서 고차의 정신들이 활동한다. 고차의 정신들 계속 활동하고 있죠. 달에서는 여명, 정신 존재가 에테르체에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능력을 부여했고 불의 정신들은 아스트랄체에 여러 감정들을 심어주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달에서는 여명의 정신 존재라잖아요. 불의 정신이 있고 여명의 정신들이 있으면 어떤 게 상위 정신이에요? 불의 정신이 먼저잖아. 여명의 정신이 나중이고. 불의 정신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아스트랄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스트랄체.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아스트랄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작업상은 아스트랄체에 가서 불의 영들이 감정을 넣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스트랄체 불의 영이잖아요. 불의 영. 그러면은 여명령이 먼저예요? 불의 영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여명령이 가지고 있는 에테르체를 바라보고 있다가 걔네들이 발전하고 여명령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의 영으로서 내가 그제서야 아스트랄체 여러 감정을 심어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자, 이 과정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에서 이렇게 미묘한 부분들이 명확해져야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카식 레코드가 진짜로 수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더 강력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천부경. 일시무시되어서 일석삼극하여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일적십거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수천 번 계속 생각하면 이런 거 그냥 당연하게 보여요.
이게 더 상이 이치기 때문에. 자, 동시에 토성과 태양과 달에서 세 번의 대주기 동안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다. 또 다른 일들을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마지막 토성주기 의지의 정신들의 도움으로 정신인간이 형성되었다. 토성주기 의지의 정신들 트로네저 이게 정신인간 아트마 이렇게 연결되고 끝에서 두 번째 태양주기 태양주기는 케루빔 정신인간의 생명정신 부띠 추가됐어요 지금. 자, 그리고 끝에서 세 번째 달주기. 달주기에서는 세라핌 도움으로 정신인간 생명 정신의 정신 자아 마나스가 결합되었다. 토성, 태양, 달 각각의 대정신 존재들이 작업을 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아트마, 부띠, 마나스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작업이에요. 그 상위 정신들의. 이 세 번의 대주기 동안 실제로 인간의 두 가지 군원, 곧 물질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로 이루어진 지상의 인간과 정신인간과 생명정신과 정신자아, 마나스로 이루어진 고차 인간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상의 인간과 고차 인간, 정신인간이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구분할 때 오성원을 중심으로 의식혼을 넘어서 마나스, 부띠, 아트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나스, 부띠, 아트마. 그리고 밑에서는 물질의 인간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요 밑에 감각혼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의 몸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위, 아래로. 그냥 전체적으로 말해 영적 자와 물적 자. 뭐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영적 자와 물적 자가 이렇게 나눠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졌으니까 아트마 부띠 마나스는 영 멀어지는 거죠. 지금 영 멀어진 상태. 그게 우리가 영이 병드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영이 병든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그거를 장난치려고 뭐를 뒤집어 씌웠어요?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러한 상태로는 다 알고 있더라. 우리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레무리아기는 물론이고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는 물론이고 그러한 상태고 레무리아 지나서 아틀란티스 선조들만 해도 후기 말고 전 아틀란티스 우리의 선조들만 해도 이건 그냥 그러한 상태예요. 왜? 달기에 가까웠으니까. 달기에 가까웠으니까. 자, 이런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의 그냥 상태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정확히 이치적으로 깨닫고 나면요. 어이, 맞아. 그냥 당연하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게 그냥 내 상태거든요. 어떤 지금 물질이 드러난 내 상태예요.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구의 발달은 서로 다른 인간의 두 가지 근원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게 뭘까요?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한번 지구의 사명이에요. 이게 지구의 사명.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우주래매요. 그럼 나는 지구지. 나는 태양이지. 그럼 지구의 사명은 누구 사명이에요? 내 사명. 그럼 내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인간의 두 가지 근원을 결합시키는 거. 어떤? 마나스부띠 아트마로서 당연히 있었는데 아스트랄, 에테르, 물질로 뚝 떨어진 내가 알아차리게 해서 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어머니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 엄마 품이 뭔지 알게 해주는 것, 눈치채게 해주는 것, 그로써 내가 눈치채는 것. 이게 내 서원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서원이에요, 이게. 전 아틀란티스기의 그런 서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 아틀란티스기를 넘어서 목성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전 인류적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달기, 지구기, 목성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로 넘어가는데, 지구기에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차인식으로 보면요. 이거 그냥 당연한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그냥 도도 목성기 가요. 우리 그냥 도도 금성기 가요. 우리 그냥 도도 발칸성기 가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루시퍼하고 아리만이 작동을 해. 야, 너 더 나가고 싶어? 머물고 싶어? 여기서 끝낼래? 그냥 편안히 있을래? 깨닫고 말 거야? 여기서 그냥 물질로 있어도 가만히 통찰해 보니까 그냥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로 다 넘어가는데 너 어떡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질문을 지금 해보세요. 여기서 자명해지시고 여기서 해방되었는지. 자, 우주 80억 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 질문에서 그래, 메커니즘 이러니까 목성기 당연히 가지. 그럼 나 지금 이쯤은 됐어.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일로.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두고 왔다. 밀쳐냈다. 밀어냈다. 여기. 일로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거는 누가 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서원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대 음양의 이치에서 끄달려서 그냥 거기서 머무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그건. 지식의 노예, 우주 섭리의 노예. 그냥 이 세상에 지긋지긋해 죽겠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내면 이쪽으로 쭉 하고 밀려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를 멈춘 광물까지도 갈 수 있죠. 광물까지도. 차라리 개 고양이가 더 빨라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무르면. 자, 이거는 훨씬 더 이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게요. 개 고양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은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요. 인간으로서 발달하고 있었던 개 고양이의 인간 선조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내 애보다 개 고양이 먹이가 지금 더 비싸잖아요, 여러분. 더 비싸. 인간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이 뭔지.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서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군원을 만나게 해주는 여러분들 미션이 있어요. 미션. 자, 그러나 우선 달의 모든 존재는 7번째 중주기 후에 일종의 수면 상태, 프랄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주기 안에서도 작은 프랄라야기들이 있어요. 소프랄라야기들이. 그런 게 있어야지 분명히 넘어가요. 그게 왜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잘 거잖아요. 잠, 꿈, 깨. 인간의 한 생의 주기, 큰 주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어나고. 우주적 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런 커다란 주기는 당연히 프랄라야 주기가 있죠. 매번 있는 거예요, 그건. 자, 모든 것이 구별 없이 한 덩어리로 뒤섞인다. 자, 분리돼서 나왔다가 다시 하나가 돼서 들어가고, 다시 중심이 되어서 분리되어서 나왔다가 태양달 분리돼서 다시 하나가 돼서 들어가고, 프랄라야기의 특징이라 그랬죠. 마지막 대주기에 분리된 태양과 달 역시 마지막 달 주기에 다시 융합한다. 다시 융합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 주기에서 마지막 프랄라약이 대우주적 프랄라약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느끼게 돼요. 내 마지막 대주기의 프랄라야기는 달기가 숨었다 나왔던 요 잠이에요. 이 커다란 잠. 여러분이 우주가 됐을 때 달기가 잠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애써서 성분리를 시켰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작업, 대표적인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맛을 봤다가 그래, 다시 나는 인간 제대로 될 거야 하고 휴지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분리되어서 지구계 여러분들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상고의 품에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의 아픔, 아련함, 애틋함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대프랄라기, 여러분이 겪었던. 달개가 잠을 들어갔을 때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걸 한 번 더 짚어드린 거예요. 자, 지금 근데 어떤 프랄라야기를 이제 맞을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곧 지구적 잠 상태를 이제 들어가요. 곧.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100년 따위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왜 3만 년이라고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왜 3만 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3만 년 후에 목성기의 주민을 제가 지금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목성기를 준비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만 년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자, 이제 모든 것이 수면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면 맨 먼저 첫 번째 중주기 토성기가 반복되겠죠. 두 번째 중주기 태양기가 반복되고
세 번째 중주기 다일주기가 되풀이 된다. 이것도 이치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으로 계속 돌아가요. 이 세 번째 주기 동안에 또다시 태양에서 분리된 달에서는 존재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이미 달에서 얻었던 것과 대략 일치하는 생명의 방식을 취한다. 반복돼요. 그 특징들은 계속 반복되면서 지나가고 있다. 상위 존재들은 상위 존재들 나름대로의 일을 또 반복하고 그 자리들을 한 칸씩 한 칸씩 내어주면서 하위 존재들, 하위 신들, 상위 신보다 조금 낮은 신들이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나로서 응축되고 있는 것을 계속 작업하고 있죠. 지금 그 상태예요. 자꾸 변형되고 운반하고 이러면서 그 생명의 그 단계에 맞는 생명 방식을 계속 취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상의 인간은 현재 인간과 동물의 중간에 있고 식물은 현재 동물적 성질과 식물적 성질 중간에 있고 광물적인 것은 그 절반만 오늘날 무생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반쯤 식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광물, 식물, 동물적 특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지구기로 넘어갈 때는 절반씩 띄워놓고 오는 거죠. 절반씩. 그래야지 발달되는 거죠. 에테로적인 힘이 있는 것의 절반을 띄워놓고 나머지가 나와야지 동물적 본성에서 인간이 나오죠. 그럼 동물적 본성에서도 반을 띄워놓고 나와야지 인간이 나오겠죠. 이거 그 말이에요. 이게 남겨두고 나오고 남겨놓고 나오고 진화 발전하는 것. 이런 면에서도 밀쳐내고 밀어냈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인간 자체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으니까. 이 세 번째 주기 후반, 전체적으로 세 번째 주기 후반 이미 다른 것이 준비된다. 광물들은 단단해지고 이 작업도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거예요. 지국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로 가시광선 안에 있는 물질들을 상상해도 돼요. 그러니까 광물들은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이 있어야지 실제로 우리가 돌멩이, 산 이렇게 보는 거죠. 광물들. 식물들은 점차 동물의 감각적 성격을 잃어버려야지 식물로 굳어지는 거죠. 동물적 감각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건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균일한 동물적 인간의 종으로부터 두 개의 등급이 발달한다. 자, 이제 인간종이 중요하죠. 보시면 균일한 동물적인 인간종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동물적인 인간종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냥 체 중심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동물로서 있는 사람의 형상을 했던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동물적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차의 동물 형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냥 그것들. 그런 생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의 등급이 발달한대요. 두 개의 등급이. 하나는 동물성의 단계에 잔류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 아스트랄체가 양분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반반 나뉘어서. 동물성 단계에 잔류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아스트랄체가 양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 이미지만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 보시고. 자, 이 아스트랄체는 지상의 부분과 고차적 부분으로 갈라져서 지금 여기 지상의 부분, 고차적 부분. 지상적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정서의 운반자가 되고 고차적 부분은 일정한 독립성을 획득하여 하위 구성체들, 곧 물질체와 에테르체와 지상의 아스트랄체의 일종의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성혼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 아까 전에도 있었던 마나스부티 아트마 그리고 의식혼적인 것이 작업을 해서 지가 하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도 상위적 아스트랄체가 0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끈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애매하지만 굉장히 아스트랄체를 물질로서 슈타이너가 내려오는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격의 정신들이 바로 이 독립성과 그에 따른 이기심까지 고차적 아스트랄체에 이식하면서 고차적 아스트랄체를 장악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아스트랄체 쪽인 존재들과 이렇게 있는 것. 여기에는 붓띠 중심으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물질 에테르체 중심으로 있는 거죠. 인격의 정신이
고차적 아스트랄체를 장악한다. 인격 정신이 고차 아스트랄체를 장악한대요. 자, 이제 불의 정신은 지상적 아스트랄체에서만 일을 한다. 불의 정신은 요 지상적 아스트랄체에서만 일을 한대. 요 밑에 부분. 자, 에테르체에서는 여명의 정신들이 활동한대요. 그 이제 또 정말 물질체적인 것에서는 여명의 정신들이래. 자, 이거 이제 보세요, 순서를. 토성기에서 그래서 제가 자명하게 설명드렸던 그 상위 정신들, 상위 령들의 기본적으로 다 이 메커니즘에 똑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인격력 상위 정신, 그 다음에 불의 령, 그 다음에 여명령. 영, 혼, 몸 이런 순서대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영, 혼, 몸 이렇게. 물질체에서는 본래 인간 선조라고 일컬을 수 있는 힘의 실체가 일을 시작한다. 이와 동일한 힘의 실체가 토성에서는 트로네의 도움을 받아 아트마를 형성했고, 태양에서는 케르빔을 지원하여 붓띠를 만들었고, 달에서는 세라핌을 협력하여 마나스를 만들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요, 여러분. 보시면 토성에서 이 예를 자꾸 이렇게 드는 이유가 그 간단히 말하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토성에서 분명히 트론에 케루빔, 세라핌 나왔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5대령은 트로네와 지혜령과 운동령과 인격령과 형태령이에요. 이렇게 5가지. 그리고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과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대정신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쏙쏙 들어가면서 조력하는 거죠. 조력. 그 다음에 요것들이 조력하는 와중에 본격적으로 우주 세상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의령, 여명령들이 작업을 하는 거죠. 불의령, 여명령들이 작업하면 또 케루빈, 세라핌은 어떻게 돼요? 그 우주에서 또 조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루시퍼하고 아리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루시퍼하고 아리만 여기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위치시킬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자명한 위치, 이 순서를 안다면. 루시퍼하고 아리마는요. 지금 이렇게 우주 변화 원리가 풀어지는 물질적 이치의 설명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치예요. 루시퍼하고 아리마는. 그래서 루시퍼하고 아리마는 제가 뭐 어떤 설정을 비슷하게 해요? 양의 설정을 보통 놓는 거예요. 품는 힘, 뻗어나가는 힘. 태극에서 음양. 태극 자체의 음양의 힘. 자꾸 만나러 가고 싶은 것. 또는 오라고 손짓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 이게 근저의 루시퍼와 아리만의 힘이 작동을 해야죠. 그래야지 트론이든 지혜령이든 형태령이든 운동령이든이 작동해요. 작동.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인무, 사성의 이치는 그러니까 루시퍼, 아리만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지, 인무, 사성의 이치가 훨씬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루시퍼나 뭐 아리만도 이런 천사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 위치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뭐 미카엘이든 뭐든 이제 우주 세상이 풀리고 나서 명해진 천사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 배치시키면 그만이에요. 그건.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상위 정신들, 상위 천사들, 대천사들. 자, 토성에서는 그런 예가 있었죠. 트로네, 태양에서는 케루빔, 달에서는 세라핌. 이런 형태로 트로네를 중심으로 해서 조력자, 케루빔, 세라핌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각각 기마다. 자,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하죠. 이제는 지구기로 넘어오는 와중이에요. 트로네와 케루빔, 세라핌이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죠. 트론의 중심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양보할까요? 그럼요, 여러분 당연히. 지혜령한테 당연히 양보해야지 이제. 지혜령. 그러면 지혜령은 어떤 영들하고 일을 할까요? 케루빔하고 세라핌의 힘들은 작용해요. 곳곳에서. 하지만 지혜령 이후부터는 드디어 무주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힘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운동령이니 형태령이니 인격령이니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 이제 보면 트로네와 케루빔, 세라핌이 더 높은 영역에 자리를 하고 나면 이들을 대신해서 지혜와 운동과 형태의 정신들이 정신적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알면 당연하지. 그 이제 나올 차례가 됐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정신 존재들은 이제 정신자, 생명정신, 정신인간, 마나스부티 아트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면 영적 자와 물적 자, 오성원 중심으로 있는 영적 자 쪽에 내가 있었고 물적 자에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결합돼 있다. 이 정신 존재들은 결합돼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위 정신들이에요. 당연히 다 포괄하고 있죠. 당연히 다 포괄하고 있어. 이런 실체들의 도움을 받아 앞서 획득한 인간의 힘의 존재가 세 번째 지구 주기의 후반에 자기의 물질체를 발달시킨다. 지구의 중주기 중에 첫 번째 룬데, 두 번째 룬데, 세 번째 룬데 전체적으로 토성기 반복, 태양기 반복, 달기 반복. 세 번째 주기 중간부터는 이제 지혜 운동 형태 정신들이 상위 정신들의 존재로서 조력을 하고 있고 나로서 봤을 때는 마나스 부띠 아트마와 결합되면서 내가 형성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물질체 자체적인 나는 계속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체를 발달시키고 있다. 이때 형태의 정신들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편다. 왜? 이제 분리돼서 정확히 나로서 인지되는 탁 하고 응축된 내가 나와야 되니까. 물질적인 내가 나가야 되니까. 형태의 정신들이 당연히 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은 체의 중심. 그러니까 형태의 정신들이 핵심적인 활동을 펴죠. 이 정신 존재들은 사람의 물질체를 미리 발전시켜서 다음 네 번째 주기, 네 번째 룬데, 현재 또는 네 번째 룬데, 여기 네 번째 룬데 나오죠. 인간의 몸의 일종의 선도자가 되도록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이제 네 번째 룬데 정도 얘기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고 정확히 얘기해도 돼요. 그 대주기, 세 번째 룬데와 네 번째 룬데에 중첩되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겪고 있고, 2022년. 여기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룬데를 지금 벗어나지는 않았죠. 네 번째 룬데에 어떤 특징이 있대요? 인간의 몸이 일종의 선도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느낌 뭐예요? 인격령이 여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엄청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체가 이제 목성기로 넘어가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룬데 거쳐서 목성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아. 목성기로 넘어갈 내 최고 진화체, 지금 상상해 봤을 때 목성기의 최고 진화체인 나의 무슨 뭐가 있어야 돼요? 배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사성하는 네 번째 배아를 만들어야지 5자리에서 그거를 형성시켜서 목성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배아를 형성할 때. 그러니까 그 배아가 어떤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선도자. 마치 어떤 인격력을 다시 구현할 선도자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선도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란 소리예요. 2100년 되면 예수부처가 판친다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메커니즘을 아니까 2100년 정도 되면 깨달은 자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표현하자면. 우리 동양에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보는 거죠. 후천개벽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치적으로 후천개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천이 있고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어요. 그거를 통하는 게 뭐예요? 중천이에요. 중천. 중천이 여러분들이에요. 이쪽 세상을 천이라고 보고 이쪽 세상을 지라고 보면 천지로 뿌려진 지금 이렇게 네 번째 룬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후천 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몸을 통해서 중천 개벽을 해서 선천을 알고 원천 세계를 다시 획득하는 것이 후천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천개벽이에요. 이게 후천개벽. 우리는 그것의 간극인 무주 세상을 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주에 대한 메커니즘, 무에 대한 메커니즘 이게 뭐예요? 무국의 대도. 일시무시 여러분 지금 아카식 레코드 이제 뭐 후천개벽이니 무국대도니 하는 거 이거 다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어떤 설명한 거예요? 카발라적인 설명까지 다 지금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방금 카발라적인 설명까지도. 그러니까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강력한 이치 안에는 동서양이든 카발라든 연기법이든지 간에 윤회 뭐 전생의 이치든 간에 전체적으로 틈이 별로 있으면 안 돼요. 물질 안에서 내가 살짝 잘못 배웠을 때는 그 틈이 생길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강력한 이치는 이렇게 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발라 따로 무슨 우리 빈몸 체험 따로 부처님이 깨달은 뭐 이런 깨달음의 길 따로 예수님의 깨달음의 길 따로가 아니에요. 절대. 다 하나지. 어떤 식으로든 후천개벽 무국대도는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지금 아카식 레코드를 한다 그래서 그 이치가 달라질까? 똑같아요. 똑같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번째 룬데 정도 가서 일종의 몸의 선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원천에서 선천의 이치로서 후천에 내가 나왔을 때 중천을 통해서 그것을 올라가서 회복할 수 있는 선도자적 배아를 만들어낸다. 이게 신태 영아 뿅 하고 나갔을 때는 부처님 그때부터 공부 시작. 그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지. 자, 뒤에 남게 된 동물의 본질들이 아스트랄 몸에서는 오로지 불의 정신들만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식물들에서는 에테르 몸에서는 여명의 정신들이 활동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태의 정신들은 광물계의 변형에 참여한다. 또 뭐 특징을 계속 설명한 거죠. 동물의 본질은 아스트랄이었고 식물은 에테르였죠. 형태의 정신들의 특징을 보니까 광물계래요. 광물계. 이건 그러니까 물질이죠. 아예 물질. 바로 이 형태의 정신들이 광물계를 단단하게 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 광물계에 견고하고 고정된 형태들을 이식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형태의 정신들이잖아요. 형태령들. 형태령들의 특징은 이러이러이러해서 지구기까지 오니 아 너희들 광물계 하위의 이치적 존재로서 있어야지 식물계가 있을 수 있어. 식물계, 형태령이 식물계한테 작동 안 할까요? 물론 작동해요. 자, 식물계, 너희들이 식물계로 남아야지 동물계라는 게 나와. 동물계, 너희들이 동물계로 남아야지 자체라고 하는 인간계가 드디어 최선의 진화 발전체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 나 형태령인데 광물계 너희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되어야 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가명이 그래서 비상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명이 만물지 모가 되는 거예요. 유명이. 인격령 정도가 그러니까 유명 만물지 모 정도 되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런 얘기예요. 뒤에 남게 된 동물은 그렇게 남고 식물은 또 에테르적으로 남고 광물은 광물계로 남고 다만 형태령이 광물계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극명한 특징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존재잖아.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형태의 정신들이 광물계에 극명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정신들의 활동 범위가 오로지 위에서 확인한 그런 일들에만 한정돼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극명한 근원의 5개의 영들은 늘 작업하고 있어요. 늘 이치의 비를 뿌리고 있어요. 어디에나 작업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각 우주 기마다 룬데마다 특정한 힘이 작용하는 게 다를 뿐, 다를 뿐. 여기서는 늘 합동의 주된 방향만을 가리킬 뿐이다. 모든 정신 존재는 부차적인 방법으로 어디에나 참여한다. 얘기했잖아요. 어디에나 참여해요. 모든 고차 정신 존재는 더더군다나 어디에나 참여한다. 자, 합동의 주된 방향만 가리킬 뿐이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진화 발전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잖아요. 최전선에 있는 인간 발달의 전체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이 인간적 무리들 이것의 특징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태된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인간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나 그러므로 예를 들어 방금 말한 시대의 형태의 정신들도 동물과 식물의 물질체 등에서 일정한 기능을 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형태의 정신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질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설명은 했으나 식물도 형태가 없나 동물도 형태가 없나 있죠. 형태의 정신들은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세 번째 지구 주기의 만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룬데요 끝무렵, 그럼 네 번째 룬데 중첩돼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태양과 달 자체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시 융해한 다음 짧은 수명 상태를 거친다. 다시 프랄라야기,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넘어갈 때. 이때는 다시 모든 것이 구분이 없이 한 덩어리가 되며 카오스라고 설명하죠. 바로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여기를 넘어오는 요 중주기의 극명한 프랄라야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카오스가 되고 바로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는데
요 직전에. 자, 그런데 이게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거를 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번째 중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요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자, 구분이 없는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요. 구분이 없는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래. 자, 이거를 극명한 이치적으로 우리가 무주 세상으로 끌고 들어갔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무주 세상, 무국과 음양이 천둥 번개를 치면서 혼란스럽게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자, 이치 세상에도 그냥 이치적으로 있다 없다를 논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의 한 덩어리인데 카오스죠. 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카오스는 어떤 카오스예요? 무주가 풀려서 일시무시해서 그 태극이 진동을 하야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요쪽이죠. 요쪽 우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우주가 형성되는 물질계 안에서 이 혼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게 확실하죠. 왜 지구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치적인 무주 세상도 카오스라는 거예요. 이치로 설명하자면 카오스예요. 왜? 어머님의 산고가 있지 않으면 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를 아주 쉽게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산고가 없으면 모두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극명하게 보이기에는 이치적으로 고요한 상태지만 그것의 속속들이 속성을 알게 되면 그게 엄청나게 회오리바람, 폭풍, 천둥, 번개라는 걸 알아요. 그게 카오스라는 거죠. 근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카오스는 이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분리시켜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자, 맨 먼저 과거에 이미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및 인간에서 고유한 본질을 담은 모든 것이 균일한 덩어리에서 배아 상태로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한다. 우선은 인간의 선조들만이 독립적인 배아로서 다시 출현할 수 있는데 바로 앞 중주기에는 이 선조들의 상위의 아스랄체에서 인격의 정신들이 일을 했다. 그 밖에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는 모든 존재들은 여기서 아직은 독립적인 생명을 영위하지 못한다. 자, 이제 이것도 보세요. 지금 발달을 룬데를 지나서 하고 있는데 배아 상태로 무언가 있죠. 아직은 명확하게 나가 아니잖아요. 존재적인 나가 아니죠. 배아 상태로 분리돼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인간의 선조들만이 독립적인 배아로서 출현한대요. 인간 먼저란 소리죠. 인간 먼저.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밖에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에 속하는 존재들은 여기서 아직 독립적인 생명을 영위하지 못한다라고 해죠. 얘네들은 아직 이런 뭐 그냥 배아 상태라는 거예요. 애 상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배아로서 다시 출현했는데 아직까지 얘네들은 같은 배아지만 그냥 뭐 씨알 상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배아 씨 때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물고기가 자꾸 인간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직 있지도 않은데 인간이 선조예요. 인간이 선조. 우리는 인간이 선조다. 인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출현하고 아직 그 밖의 존재들은 생명 활동도 못영위 생명 자체도 없는 상태라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돼요. 왜? 이 생명이 풀어져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이 진화론 자체가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엄청 사람들의 인식을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삐뚤어진 창조론 더 위험하죠. 그건 더 위험해. 기복하는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죠. 이러는 건 또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이 여전히 무형의 아로파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치적 배아 상태, CR 상태라고 하는 거죠. 고차적 정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근데 뭐라는 거예요? 고차적인 정신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인격령이 위에서 작업해주고 있는 이 인격령의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인격령, 고차 존재의 상태로서 아직은 우리는 그냥 그 이치적인 상태에 있다. 하지만 배아 상태로 분리돼 나오는 것은 누가 먼저다?
인간의 선조들만이 독립적으로 다시 먼저 출현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형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아루파라고 한대요. 아루파. 현재의 발달 단계에서는 인간의 가장 높은 사고들, 예컨대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 많이 방금 기술한 단계의 모든 존재에 적합한 물질로 짜여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든 거예요.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이 도대체 뭔가. 근데 전체적으로 무형의 아루파 상태라잖아요. 상위 정신 존재들의 상태잖아요. 근데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인격령한테도 그럼 수학이 있고 윤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격령에도 수학이 있고 윤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학적 윤리적 이상들, 여기 이상들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상들이란 말이 빠졌으면 이건 완전 물질 얘기잖아요. 자, 이상들을 뭘로 대치시키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걸로는 이치로 그냥 바꾸면 돼요. 수학적 윤리적 이치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고차례 통찰을 확장시키면 되죠. 수학적 이치는 뭐고 윤리적 이치는 뭘까? 이럴 때 뭐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수학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1, 2, 3, 4, 5, 6, 7, 8, 90 하는 순리와 도리적 성격에 더 가까운 쪽의 이치. 자, 윤리적 이치는 뭐예요? 수학적 이치, 순리와 도리가 풀어지는 와중에 요 상태에서 내려오는 게 윤리적 이치.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상위적, 고차적 인식 사고를 했을 때 나오는 도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조된 도덕성, 상위 자아가 사고를 하는 직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순리적, 도덕적 이치에서부터 도리를 타고 흩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컨대 무형의 아로파 상태인데 수학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게. 수학적인 게 뭐고 윤리적인 게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감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퉁 쳐가지고 그냥 그래. 그거 무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놓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이 구분이. 자, 이 인간 선조들보다 하위의 것은 상위 존재의 활동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하위의 것은 물론 상위 존재들이 작업을 해야지 나타나요. 활동이 아직은 있어야지 구현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동물들은 불의 정신의 존재의 의식 상태로 또 식물은 여명의 정신들의 의식 상태로만 존재한다. 왜? 인간의 배아가 지금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구현되기 전이잖아요. 아로파 상태잖아. 그 상태는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저차에 완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차의 영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물질체하고 에테르체하고 아스트랄체, 물체, 식물체, 동물체가 있어야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이치적인 배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민들레가 내 조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어쨌든 식물을 배후에는 여명의 정신들, 동물 배후에는 불의 정신들이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그것도 다 똑같이 자리하죠. 그러나 광물들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애매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대요. 위에서는 명확하게 불의 정신은 동물, 여명의 정신은 식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대요. 왜 얘는 이중적이라고 굳이 말하지? 광물은 뭔데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품어야 돼요. 광물은 우선 위에서 언급한 인간 선조들 안에서 사고의 배아로 존재하며 인간 선조 사고 배아로 존재한대요. 그 다음은 형태의 정신들이 의식 속의 사고로서 존재한다. 인간 선조 안에 사고의 배아로서 존재해서 그것들이 형태의 정신들의 의식 속으로 넘어가면서 사고의 배아가 아니라 사고로, 사고 그 자체로 존재한대. 고차
고차의 인간 역시 형태의 정신들의 의식 속에서 존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고 그랬을까?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몸, 혼, 영을 여기다가 대비시켜서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 무 있잖아요. 나 있잖아. 나. 그 다음에 이 몸 밑에 뭐 있어요? 이치 있잖아요. 이치. 사람의 극명한 본성. 저차 본성 말고 근원의 본성. 여기 무슨 본성 있어요? 의지와 사랑. 의지와 사랑 있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지금 물질, 광물 자체가 위치가 여기잖아. 물질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요. 물질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의 의지와 사랑이 있어야지 일시무시해서 뭐도 만들어요? 돌멩이 하나 만들어요. 우주 먼지털 하나도 일시무시가 돼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물은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요. 광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물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인 것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치적인 것에. 물의 자리에, 수의 자리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겨울의 자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광물이 이중적인 사고 활동이. 그래서 광물이 발전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를 어떻게 봐야 돼요? 물질과 이치를 포함한 상위 본성과 저차 본성을 포함하듯이 그런 광물들의 총합, 미시와 거시를 포함할 수 있는 이치의 우주 먼지의 조각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야지 사고가 올바르게 확장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할 때는. 그래야지 인간 선조의 사고의 배화로 존재하죠. 내 사고의 배아가 뭐였는데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일로 온 건데요. 마나스 부띠, 영아인 상태, 마나스인 상태, 아트마인 상태를 거쳐서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지 일시무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의 배아, 광물이 사고의 배아라고 이런 이치적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아 여기서 말하는 광물은 이치를 포함한 하위 본성을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고의 배아가 커서 형태의 정신들을 통해서 사고로서 존재하면서 심지어 그게 다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고차 인간의 아트마, 부띠, 마나스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를 이치의 자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치. 물체라고 해 놓은 것을 몸, 여기 몸뚱이, 돌멩이, 광물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는 물체이자 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멩이 자리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것들은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나스부티 영인을 포함한 이쪽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물은 이중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 틀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거를 놓치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좀 아니까 아 이거는 그냥 무슨 우리가 말하는 물체, 광물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 글에서 분명히 슈타이너가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한다라고. 상위 영들 자체가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이중적인 사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물은 이치 자리에서. 자, 그렇게 이 부분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제 모든 것에서 단계적으로 일종의 압축이 일어난다. 이 압축 중요하죠. 영, 혼, 백, 신. 영이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압축되어서 나. 이런 표현 제가 쓰잖아요. 혼을 만나서 백의 힘으로 웅축되어서 나. 굳어져서 나. 이런 표현. 압축된다. 이제 지구로 가면 이제 사람의 진짜 압축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목격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그 밀도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아직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보세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적 사고를 생각하더라도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테르 힘이라고도 뭐하고 아스트랄 힘이라고도 뭐한 오성원 자리에서의 사고 작용이잖아요. 사고작용. 그런데 지금 이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에테르 아스트랄이 정확히 나로서 분리되어서 응축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직은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압축이요. 여러분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우주 먼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요 정도 생각은 어떻게 확장시키시면 되냐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어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고 여기 촉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걸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치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촉근 이론만큼의 이 촉근이 사고일까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끌어올리면 천봉영에서 말하는 진짜 그 글자 1 하나 이 짝대기를 촉근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천봉영 자체를 어디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1을 촉근이라고 딱 보면. 그냥 우주 섭리 안에 극명하게 딱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촉근을. 근데 과학자들은 촉근이라는 것을 이 1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연결 못 시키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물질이고 지금 저희는 그런 전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확장시켜 보자는 거예요.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촉근 이론이 맞아요. 일시무시니까. 일시무시니까 촉근 이론이 맞아. 자, 그럼 이런 차원에서 더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 촉근이냔 말이에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촉근일까? 형태를 규정지을 수 있는 물질의 근원적인 첫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사고? 이런 차원에서는 사고는 이런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아니다. 유명 만물치 모한 세상에서의 촉근이 일은 어머니일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고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투론의 정도는 올라가야지 사고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주적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명 만물치 시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는. 상태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확장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압축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 사고의 밀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모모형으로 봤을 때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의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쪽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야. 그리고 촉근 이론이 툭 하고 튀어나와서 사고의 힘으로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면 에테르의 힘으로 이 일들, 촉근들이 움직여요. 에테르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조밀한 에테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세밀한 에테르. 그게 촉근이라고 봐도 돼요. 과학 물질 문명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어쨌든 에테르의 힘이 작용하면 이 촉근들이 진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진동되는 촉근들이 뭐예요? 힉스 같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힘으로써 지들끼리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수소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령들이 작업하면서 야, 너희들은 모태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떤 배아냐면 인간이 될 배아야. 너희들 CR은 그거니까 너희들 합쳐서 나중에 인간이 돼. 그래서 상위 영들이 어떻게 아스트랄 에테르 작업을 계속 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압축.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 사고의 밀도조차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것으로 존재만 할 뿐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주 상태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시간으로 통찰을 봤을 때 여러분이 룬데 하나를 봐도요. 룬데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세 번째 룬데에서 네 번째 룬데 중주기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프랄라야기를 지나서 압축 상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눈치채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룬데 지나가지고 프랄라에게 딱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고의 밀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요 사이에 지금 그러면 진짜로 이런 CR 같은 배아가 지금 진짜 우리 인간이 됐다고? 진화 발전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물며 엄마 뱃속에서 실제로 아이는 몇 달 만에 태어나요? 우리 지구 시간으로 10달이면 태어나요, 여러분. 10달이면. 10달이면 태어난다. 자, 그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이제 밀도 같은 얘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압축, 밀도 이런 게. 다만 위와 같은 단계에서는 이미 앞선 주기에서 생겨난 동물 존재만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제 일단 읽어볼게요. 이 동물 존재들은 불의 정신들의 의식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사고 존재들이 된다. 이런 단계를 모습을 갖춘 형태 또는 루파 상태라고 말한다. 아까 전에는 아로파였고 지금은 모습을 갖춘 상태, 루파 상태죠. 두 개예요. 그러니까 무형의 상태와 유형의 상태가 이렇게 나뉘죠.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보세요.
여기서 인간은 형태가 없고 독립적인 이전의 사고체가 형태의 정신들에 의해 더 거칠고 형태가 있는 사고 물질로 된 몸을 부여받는 한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독립적인 존재로서 동물들은 여기서는 대체로 이런 물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로파, 루파를 거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죠. 더 거칠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일어나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인간처럼 나아갈까요? 못 나아갈까요? 못 나아가요. 그냥 루파 상태로 굳어지면 동물이 되는 거죠. 루파 상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성질을 밖에 못 받을까? 아로파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루파 상태만 받는 거예요. 루파 상태만. 일단 요 정도 느낌만 갖고 계시면 돼요. 뒤에 설명이 더 나오니까. 자, 이제 추가적인 압축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아로파 상태에서 유형의 루파 상태. 또 한 번의 압축. 자, 이때 도달하는 상태는 꿈과 같은 상의식적 표성이 엮어지는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자, 압축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기껏해야 어떤 상태예요? 꿈과 같은 상태. 꿈과 같은 상의식 상태예요. 우리는 이를 아스트랄 단계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아로파, 루파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어떤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했던 아스트랄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인제서야 아스트랄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 나올 거예요? 에테르적인 게 나오겠죠. 물질적인 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다음엔 자, 인간의 선조는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지나 아스트랄 지나 에테르 지나 물체까지 가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 몸에 우리 몸 이렇게 나아가겠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세요. 이거 지금 하나씩 다 하려면 여러분들 헷갈려서 안 되고 자, 그 존재는 다른 구성 요소 외에 방금 그 특징을 언급한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하나 더 얻는다. 뭐 에테르 얘기하는 거겠죠. 에테르를 더 얻는다는 거예요. 아스트랄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질의 몸을 얻는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 자, 이로써 그는 이제 무형의 존재 핵과 사고의 몸과 아스트랄체를 갖추게 된다. 물질에 이루어진 몸을 토대로. 동물들은 똑같이 그런 아스트랄체를 얻고 식물들은 여명의 정신들 존재의식으로부터 독립적인 아스트랄적 실체로 떨어져 나온다. 식물 분리되고 동물을 머물면서 광물은 저쪽 형태령이 작업해갖고 굳어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인간은 진화 발전하고 있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본 장면이 진화론이에요. 자, 위에 설명이 밑에 더 나오니까 더 밑에서 조금 더 해드릴게요. 계속적인 발달은 응축이 물질의 상태로 일컬어지는 지점까지 진행되도록 이어진다. 위에서 말했던 것이 계속 발달하면서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압축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계속적인 발달은 응축된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천부경을 통해서 일적십거 하는 과정, 일적십거 하나가 쌓여서 10만큼 단단해지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단단해지면 이런 표현을 왜 썼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응축된다. 일적십거에는 뭐까지 포함돼요? 아로파, 루파, 아스트랄, 에테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부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서 지구만해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여러분들이 배알을 심어놓고 진짜 여러분의 몸뚱이만큼 싹 하고 싹을 탁 튀어놓은 거죠, 지금. 그 상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구 나이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산 거예요. 이런 상태로. 물질의 상태로 일컬어지는 지점까지 진행되도록 쭉 하고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선 가장 미세한 물질의 상태, 이제 나와요. 미세한 물질의 상태. 가장 미세한 에테르 상태를 거론하고 있다. 자, 이걸 보세요. 아까 제가 촉군 말했죠.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미세한 에테르 상태 느낌을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조는 형태의 정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구성 요소에 더하여 가장 미세한 에테르체를 얻는다. 자, 전우주적 상태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래서 천부경적으로 고찰하고 통찰하는 게 시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전우주적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미세한 에테르적 상태, 정말로 이제 우주 먼지 같은 것. 그렇다고 해서 먼지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소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 그냥 수소의 원소 같은 원자보다도 저 작은 촉근 같은 것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 그런 게 가장 미세한 에테르체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에테르라고 명해지는 거는 촉근이라고 명해지는 물질 안에서의 물질 상태를 일컬어도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촉근을 미리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근저에 어떤 힘이 있어요? 암흑 에너지의 암흑 물질인 상태들에서 탁 하고 드러난 게 촉근. 암흑 물질의 암흑 에너지 같은 게 뭐예요? 그럼 영혼적인 힘. 그 힘들은 누구의 힘이에요? 인격령, 지혜령, 불혜령, 여명령. 상위 존재들의 힘. 과학도 그걸 눈치채야 돼요. 과학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과학물질 문명에서 명하기를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저차로 떨어뜨려야 돼요. 그거를 물질로서 극명하게 내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론회하고 지혜령, 형태령, 운동령, 인격령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건 그냥 물질 장사일 뿐이에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주 안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서 끝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뭘로서 통찰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로서 통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사고로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촉근의 어머니 뱃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미세한 에테르체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보낸다. 우주적 섭리 안에서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로써 그는 무형의 사고핵과 유형의 사고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내 몸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무형의 사고핵, 유형의 사고체, 아스트랄, 에테르. 이렇게. 동물은 유형의 사고체와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를 무형의 사고핵은 못 가졌어요. 동물은. 식물은 아스트랄체와 에테르체. 식물은 무형의 사고핵과 유형의 사고체를 못 가졌죠. 광물은 여기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에테르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 굳어져서 그냥 너 광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광물, 식물, 동물이 전체적으로는 구성체로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광물, 식물, 동물이 이렇게. 그러므로 이 발달 단계에서 우리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네 가지 계를 다루게 되는 거죠. 이런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함께 지금까지 발달 과정에서 다른 세 가지 계가 더 생겨났다. 세 가지 계가 더 생겨났대요. 지금 이제 거의 물질까지 넘어와서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뉘면서 인간은 몸,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유형의 사고, 무형의 사고, 핵까지 얻어가는 과정인데 또 세 가지 계가 더 생겼대요. 세 가지 계가. 자, 보죠. 동물이 사고 단계에서 불의 정신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인간은 인간대로 발달하지만 동물이 진화하다가 동물로서 머물렀을 때 요 시점 왜 동물이 사고 단계에 머물렀을 때 요 시점일까요? 여기 주인공은 인간이니까 인간이 동물이 떨어졌을 때 얘는 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차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차 세계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동물은 혼은 있지만 윤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질문했을 때 이치적인 전체적인 이치적으로 봤을 땐 동물은 윤회를 안 한 게 맞죠. 이런 인간 지구 발달로 봤을 때 그런 극명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분리됐을 때를 기준 삼는 거예요. 이게 동물이 분리됐을 때 인간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고차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차 세계가 있다. 자, 이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세요. 이 실체들은 구름처럼 뭉치다가 다시 풀어지면서 흘러가는 불확정적인 사고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느낌이 뭐예요? 약간 여러분 불구름 같잖아요. 불구름. 이런 뭐 구름, 운 이런 거 회오리 느낌 나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뭉쳤다가 흩어지고 뭉쳤다가 흩어지고. 사람이 이렇게 진화 발전하는데 다른 세 가지 개가 더 생겨났대요. 그 세 가지 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체들은 독립적 실체가 아닌 불규칙한 보통의 덩어리로만 언급될 수 있다. 슈타이너가 왜 이렇게 표현할까? 뭔가 불규칙한 덩어리 같다. 구름처럼 뭉치다가 풀어지고 이런 걸 반복한대요. 자, 그것이 뭐래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근원계래요. 이 모습이 첫 번째 근원계래. 자, 그럼 보죠. 아스트랄 단계에서 이와 비슷한 것이 불의 정신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는 동물계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나갔을 때 인간의 특징 안에서의 첫 번째 근원계를 말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제 아스트랄계가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거죠. 아스트랄체가 불의 영들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어떤 특징이 또 일어나냐?
꿈과 같은 상의식의 상상들과 비슷한 환영 혹은 그림자 같은 상들이 있는 근원계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두 번째 근원계를 형성한대요. 자, 첫 번째 근원계는 불규칙한 구름 같은 것들이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데, 자, 아스트랄 장벽에 떨어져 나가는 두 번째 근원계를 보니까 꿈과 같은 상의식들이 상상과 비슷한 환영 혹은 그림자 같은 상들이 막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첫 번째 근원계는 어떤 느낌이에요? 토성기에서 태양기 느낌이죠. 토성기에서 태양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 근원계는 모험과 환영, 그림자 같은 상이 나오는 건 뭐예요? 태양기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달기 느낌이잖아요. 태양기에서 달기 넘어가는 느낌. 자, 그럼 이제 또 보죠. 뭐가 나올까? 그럼 또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겠죠. 물질의 단계가 시작할 때 마침내 불확적정의 그림과 같은 실체들이 여명의 정신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떤 게 세 번째 근원계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들 또한 독립성은 없지만 인간과 동물의 흥분과 감정들과 유사한 힘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소용돌이치는 비독립적인 감정들이 세 번째 근원계를 형성한다. 자, 그러니까 달기에서 지구기로 넘어갈 때는 지금 이런 세 번째 근원계 느낌상, 이치예요. 느낌이 아니라 이치상 요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진동을 하는 게 달기의 특징이잖아요. 구분하니까 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을 보고 느끼니까 뭐가 막 춤을 출까요? 흥분과 감정들이 여기서는 막 나오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근원들의 특징과 두 번째 근원들의 특징과 세 번째 근원들의 특징도 이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은 몸대로 만들어지는데, 아, 저기 알지 모른 근원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근원계의 특징을 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고찰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근원계하고 두 번째 근원계하고 세 번째 근원계가 도대체 뭘까? 뭘까? 꿈 같은 상의식이나 의식적인 상의식을 부여받은 존재들은 이 세 번째 근원계의 창조물들을 쏟아지는 빛, 색의 조각, 냄새와 맛, 갖가지 소리와 소음으로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지각들은 유령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 영적 자아가 있고 물적 자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 있고, 물질에 내가 흘러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근원계가 탄생하는데 근원계가 탄생하는데 첫 번째 근원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근원계가 있고 세 번째 근원계가 있어요. 자, 이 근원계들의 역시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근원계는 또 어떻게 소통해야 돼? 나하고 분명하게 소통해야 돼요. 나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오성원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근원계하고 소통하고 있다, 없다? 소통하고 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거를 잠깐 빌자면 이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뭐예요? 영이 아픈 상태. 영이 아픈 상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죗값을 매기는 게 종교 장사.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런 게 뭔지 비슷하게 여러분들 나오겠죠. 이치 세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치 세상이 그냥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근원계는 뭐예요? 토성하고 비슷하죠. 이치계가 춤추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불규칙한 것 같은데도 막 불구름치면서 소용돌이 치죠. 그러니까 제가 무주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무국과 음양이 춤을 춘다. 카오스 같다. 우주 섭리 세상 안에 이치들도 카오스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근원계는 그런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지만 더 끌어올리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근원계는 뭐예요? 상의식, 그림자 같은 거. 아스트랄 계획적인 태양의식에서 달의식으로 넘어가는 상태의 근원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제일 밑에 달의식 같은 것의 근원계, 에테르와 아스트랄체가 내가 독립적인 영적 자아인 주체로서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성훈을 만나서 물질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과 세계 조각, 냄새와 맛, 갖가지 소리와 소음으로 지각하는 나. 하지만 전체적인 이 상태는 아직까지 유령 같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상태를 말할 때는. 하지만 이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근원계, 두 번째 근원계, 세 번째 근원계가 있어야지 내가 오성훈을 중심으로 감각혼을 따라서 밑에 있는 물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그냥 이치로만 보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이 나와 같이 될라. 얘네들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맛보고 즐기고 빛보고 이러는 게 하나님이란 소리죠, 이게. 어떤 존재들이에요? 꿈과 같은 상의식이나 의식적인 상의식을 부여하는 존재들. 여러분이 눈치만 채면 이 존재들이란 소리죠. 이치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들, 동무들. 이들이 누구예요? 목성기로 넘어갈 배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뭐 하고 있는 인간들? 본심본태 인중천지 일. 어떻게? 양, 앙, 명 하는 인간들. 자, 지금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죠. 우주 변화 원리를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지어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 에너지가 물질인 촉근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들을 통찰들을 거듭해야지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상. 어떤 이치가 실상이 되어 물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치가 되어라. 이치가 되어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소 일이 되고 몸소 촉근이 되고 몸소 암흑물질로서 암흑 에너지로서 암흑 물질을 품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일 하나를 내보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알아도 우주 창조예요, 여러분. 하느님 자리는 어디다라고 그랬어요?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토성에서 태양 넘어가는 요 마음을 가진 요 메커니즘을 뿜고 있는 요 존재가 1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건으로 알 수 있어요? 천지 창조, 빛이 있으라, 말씀, 아담, 갈비뼈 때, 성의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치가 여기죠.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트론에 우주적 대황극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누구예요? 트론의 지혜령, 운동령, 형태령, 인격령을 통한 불의 아들들이 출동하고 여명령들이 작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룹. 하나님 그룹.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뭐래요? 우리와 같이 될라. 여러분 그거 문자를 무슨 오독할 일도 아니에요. 무슨 변형시킬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우리와 같이 될라. 하나님이 하나란 소리예요. 여러 명이에요. 지금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치적으로 하나지만 다른 이치적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때는 지금 하나님 몇 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와 같이 될라 그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령이자 인격령이자 사랑령이자 케루빔이자 여명령이자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면 하나님은 뭐예요? 곧 우주적 환극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드디어 앉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본심. 그 자리에 태초에 앉은 상태가 뭐예요? 본태. 이걸 언제 눈치챘어요? 지금 여러분이 방금 뭐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육생한 거예요. 어떤 육생? 구의 자리의 육생. 이걸 진짜로 알았다면 이거를 계속 물질로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의 자리의 육생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반복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고찰의 통찰을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7의 자리, 9의 자리도 문득문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육생을 할 때. 그때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오, 깜짝이야. 이게 양악명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을 봤을 때 이 첫 번째 근원계, 두 번째 근원계하고 세 번째 근원계 요 부분도 중요해요. 요 부분도 중요하다. 자, 이것도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트마, 붓디, 마나스하고도 연결이 되죠, 당연히. 오성원 중심으로 의식혼을 넘어갔을 때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어디예요? 무주 세상으로 쭉 하고 더 끌고 올라가서 여기다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쪽에다 세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원계가 여기서 말한 우주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원계를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우주가 블라블라블라 하고 풀리는 거죠. 풀리는 거. 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